그리고 제가 그 좋아요가 많이 눌러놓은 그 눌러진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조금 골라볼 건데요. 질문에 앞서서 우리 또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질문을 요즘 가장 화두인 코로나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코로나라는 이슈가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나에게는 어떤 티핑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좀 충격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조금 마음 아픈 사실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스타트업은 항상 유연해야 되고 피버팅을 항상 빠르게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현실에 맞게 빠르게 스포츠 팀들이 원격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부재를 파악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팀들이 이제 원격으로 선수들에게 트레이닝을 관리해주고 있고 선수들이 더 나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스포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에서 저희 풀코스 서비스를 잘 활용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원격 관리에 대한 니즈를 반영해서 좀 좋은 서비스를 더 만드는 게 계획입니다. 네, 쭉 답변 주시겠어요? Sure. For our company, we have been affected by the coronavirus. Assuming that's the question, I don't know. So for us, we've been growing as more job seekers enter the labor market. They're searching for a solution to help them with their resume, and as a result, they're coming to Resi more and more frequently. So. Additionally, other than that, it's also been easier for us to work with universities who are preferring a digital solution rather than face-to-face for helping students with their career.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붐 서비스를 런칭하고 한 2, 3, 4월 조금 2, 3, 4월 이제 조금 그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잦아들면서 주얼리 그 매출은 살짝 좀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하고 5월부터는 조금 회복세이긴 한데 약간 그런 기간에 저희가 좀 주얼리 바꿈 원래는 포에버링이라는 서비스명으로 하고 있다가 주얼리 바꿈이라고 이제 리브랜딩을 하고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리뉴얼에 조금 더 탄탄하게 착실히 준비했었던 것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주얼리 쪽은 패션보다도 이제 오프라인 쪽에 그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패션 그 온라인 마켓 시장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번 기회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온라인 쪽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채용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보면 사실 그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솔루션 형태도 있고 서비스 형태도 있고, 뭐 서양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대면이 더 당연한 상태인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비대면 솔루션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좀 활성화가 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국내에만 좀 이런 보수적인 입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면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좀 반강제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효과성을 좀 많이 느끼시게 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뭐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비대면 채용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의료 쪽에서는 사실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처럼 체내에 어떤 센서를 삽입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체내 정보를 취득해서 그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모니터링 서비스 환경 하에서 원격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산하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회사별로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QMIT 대표님, 자, 한번 질문을 볼까요? 제가 조금 아까 답변 들으면서 보니까 아주 재밌는 분들이 질문을 주셨었던데요. 잠시만요.
익명의 까나리. 익명의 까나리님께서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케어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 지금 저희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 징후를 빠르게 발견해서 감독 코치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 코치님들이 선수들과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멘탈 케어뿐만 아니고 선수들이 이제 신체 향상이 계속 되다 보면 당연히 멘탈도 탄탄해지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유료 서비스에는 멘탈 케어를 한번 저희가 도전을 했었다가 이게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 상태지만 멘탈 케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멘탈 케어가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저희 서비스입니다. 네. 자, 굉장하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요. 자, 리오넬 메시. 예. 축구 선수 이외에도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스포츠마다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조금은 다를 텐데 어떻게 적용하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서비스가 전 종목 그리고 동호인 아마추어까지 확장성을 가능을 열어놓고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 이쪽에 영업력 기반으로 했었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엔 그 통증 부위가 좀 상당히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주기 그리고 포지션마다의 또 부상률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었는데요. 신기한 건 감독 코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활용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확장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이거를 해석해 주시는 감독 코치님들이 더 각 종목의 포지션에 그룹핑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또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더 커스터마이징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레지 제이콥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레지의 주요 유저들은 어느 나라 유저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Jacob, could you give us a brief explanation about your services, please? Sorry, about our user demographics. Sure, please? sure. So the question is, where are our users coming from in the world? Excellent. Resi is a global company, so 60% of our users come from North America, 20% come from South Korea, and the rest of the 20% is distributed from the UK, Canada, India, or relative to the population who speaks English. So. 네, 60%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20%는 한국, 그리고 나머지 20%는 영어권 국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벤처 캐피탈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레지의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한 번 더 번역해 보드리겠습니다. For Resi, what's the most effective marketing channel? Oh, sure. Okay. So we have two channels for growth. One is Google, actually. So we're ranked #1 for AI resume software, which is growing a lot during the pandemic. And the other one is deployments of the software for university. So we're able to get thousands of students through one deployment of the software. So. 네, 구글 검색 엔진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마케팅 채널입니다. 그리고 구글 저희가 세계 1위의 검색량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랑 거래를 하고 있는 대학교들에서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포에버링 주얼리 바꿈 서비스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질문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익명의 질문입니다. 주얼리 제조 표준화에 대한 컨셉이 어렵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사실 디자인 한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시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주얼리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부분으로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표준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뭐 큐빅도 소중대 뭐 한 이 정도로 표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좀 큰 디자인 방향 약간 이런 것들은 그 가다라고 하죠. 한번 이제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주물을 하는 걸 통해서 주물 작업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도 뭐 디자인을 변경할 때 녹여서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한계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예, 사용자들의 충성도는 높아 보이지만 신규 유저 유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정말 오랫동안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주얼리 바꿈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이제 리브랜딩을 한 것도 사실 조금 직관적으로 저희 서비스도 좀 알리고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할 기초 작업을 하고자 이제 리브랜딩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신규 그 유저를 유입하기 위해서 마케팅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직감 대표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큐라운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침 삼켰습니다. 네. 자, B2C와 B2B에 대한 마케팅 영업 전략이 각각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우선 저희 서비스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B2B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처방 받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그래도 B2C 부분에서 마케팅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알고 저희 제품을 찾아서 의사들한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회사들이 약간 그 광고하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구매가 아니라 저희 제품을 알리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기기다 보니까 임상근거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근거 창출하고 각종 학회나 학술대회에 저희 제품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그 임상적인 유효성을 저희가 논문이나 아니면 학술적인 부분을 근거로 해서 마케팅을 이제 B2B,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펼쳐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중요하신 분이 질문 주셨어요. 자, 코골이. 네. 의료기기는 의료보험 적용이 매출 확대에 중요한데요. 현재 의료보험 적용받기 위한 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셨습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네. 우선은 제가 발표 때 설명드렸던 이제 산소 호흡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산소 호흡기는 작년에 보험 수가를 이미 받아가지고 상품을 이제 보험 수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쓰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착용을 얼마큼 했는지가 굉장히 이 수면 시장의 이제 치료 양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회 4시간 착용한 것을 증명을 해야지 한 달에 대한 수가를 한 18,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쓰셔야지 250만 원에 해당하는 산소호흡기의 80% 정도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의 라이벌 제품인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MAD 장치는 구강 맞춤형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장치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쓰시는 거 그거 말고요. 수면 무호흡 장치 일반적으로 커스텀 메이드 된 거 쓰시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제품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보험 수가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제품을 구매할 때 바로 70%의 비용을 국가에서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 같은 얼마큼 참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장치에서만 MAD를 보험수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지금 저희랑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3달에 한 번씩 보건산업진흥원과 미팅을 하면서 NAT 의료 신기술 인증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뭐 2호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임상적인 부분에 이제 수요와 유효성과 경제성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진료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를 산출하기 위한 밑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네. 네,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답변을 잘해 주셔서요. 너무 좋은 기회로 네.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직감 대표님 쭉 볼게요. 맞아요. 이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디오 면접으로 외모의 왜곡 그리고 본인의 역량이 아닌 준비된 답변
등 부작용은 없을까요? 특히 지원자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뭐 저희가 이제 영상만 갖고 채용을 이제 그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이력서와 함께 영상을 이제 가미했을 때 좀 채용 그 효과성을 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의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영상 면접을 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시간이나 횟수를 추후에 제한을 해서 좀 더 그 구직자의 이 실시간성 역량을 좀 검증할 수 있게 고도화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특허를 등록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영상 데이터를 이제 음성화 시켜서 그 음성된 거를 텍스트화 시켜서 이제 분석을 채용 매칭에 분석하는 부분을 이제 특허 등록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실시간 면접을 보면서도 그 구직자의 직무 적합도를 저희가 수치로 좀 그 채용 담당자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좋아요가 제일 많이 눌린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띄워드릴게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꽤 여러 번 그 대답 이렇게 관련된 질문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서 네. 다른 기회로 한번 드릴까요? 다른 질문 드릴까요? 아니면 이 질문에 대답 주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네, 예, 포스트 코로나에서 면접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좀 사람들이나 또 이 조직이 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좀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비대면이 사실 대면을 100% 대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앞에 불필요한 대면 과정들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대면과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비대면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 고도화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대면보다 더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에도 면접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에 그 답변을 대표님들께서 너무나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5분 대표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